안녕하세요. 다음주 금요일날 문일고 동문 멘토링을 해서 한 명을 맡게 된 정우진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먼저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일단 문일고 2022학년도 졸업자이며 지금 경희대에 건축공학과를 재학 중입니다. 저기 수원캠이죠. 일단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국영수 수능 공부입니다. 제가 2023학년도 수능 수학 1등급, 영어 1등급, 국어 1등급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인터뷰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죠. 과목 선택에 관하여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까? 일단 과목 선택은 되게 간단합니다. 해야 하는 과목이 있으면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일단 공대의 경우는 물리를 무조건 들어야겠죠. 물리1, 물리2 듣는 게 확실히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볼 수 있고, 이제 또 경영학과 경제를 무조건 들어야 돼요. 경제 어려워. 아니 들어야 돼요. 이거 Shut up and listen 해야 돼요. 이거 스터디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환경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지구과학이 필수겠죠. 지리학과 같은 경우에도 이과니까 물리 들으면 좋고 지구과학 필수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싫어도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리고 2과목을 들었을 경우에는 확실한 이득이 있다. 특히 공대 쪽은 물리 2를 들어놓으면 이득이 있겠죠. 저는 물론 안 들었지만.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수능, 국어, 영어,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 일단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이 영어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게요. 영어는 수능적인 부분과 영어적인 부분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일단 수능적인 부분이란 뭐냐? 독해를 뜻하죠. 어떻게 잘 짜여진 한 문단의 영어 지문을 자기가 얼마나 이해하고 선지를 찍을 수 있느냐. 그게 수능적인 부분이고, 영어적인 부분은 일단 단어, 문장이 있습니다. 단어, 즉 어휘의 경우에는 거의 영어 단어를 접하는데 가장 중요하죠. 사실 그 단어를 아예 안 외우면 문장 해석이 안 됩니다. 그리고 문장 해석이 안 되면 그 수능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퀴즈 내겠습니다. 수능적인 부분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영어적인 부분이 더 중요할까요? 영어 과목에서는 바로 영어적인 과목이 더 중요합니다. 영어적인 과목이 선행되어야지 이제 그 다음 수능적인 과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적인 부분인 어휘와 단어와 문장 해석, 그걸 먼저 키우고 독해를 키우는 게 핵심입니다. 수능 영어 공부에서. 전 이 방법으로 9월달쯤, 그러니까 평가는 9월 모의고사 끝나고 거의 1등급을 안 받은 적이 없어요. 실무나 그런 무슨 교육청이나 다른 모의고사 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를 잘 들어주셨습니다. 영어 과목 공부에는 특히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어휘입니다. 아까도 말했죠? 어휘가 없으면 영어를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구문입니다.
일단 어휘를 끝내면 그래도 5등급이나 6등급 정도는 확실하게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구문을 끝내면 3등급을 확실하게 맞을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날개를 달아주는 게 바로 독해죠. 독해가 있다면 1, 2등급, 아니 고정 1등급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수학 공부법은 되게 정형화돼 있어. 뭐가 정형화돼 있냐? 1등급으로 가는 루트가 그냥 정형화돼 있어. 공부 개 못해도 진짜 고3 때 1년 빡세게 잡고 수학 공부만 한다? 1등급 무조건 맞을 수 있는 그 루트가 정해져 있어. 지금 인강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딱 3가지 루트로 정형화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개념입니다. 개념 졸라 중요하죠. 두 번째는 기출도 졸라 중요해요. 여기까지만 해도 3등급 무조건 가고, 아이디어가 잘 떠오른다 그럼 2등급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실무와 엔제입니다. 이것도 졸라 중요해요. 그냥 수학에서 졸라 중요한 게 없어. 졸라 안 중요한 게 없어. 개념은 크게 2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냥 기본 개념, 교과 개념, 두 번째로 실전 개념. 실전 개념, 일단 되게 추상적이잖아. 기본 개념이랑 실전 개념이라는 거, 그 2개 자체가. 기본 개념을 알기 쉽게 현어진 루트로 설명드리면, 기본 개념은 시발점이에요. 교과 내에 있는 그런 과목들을, 교과 내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다 하고, 기본 RPM이나 센이나 그런 문제를 통해서 한번 풀어봐야 돼. 실전 개념은 뉴런 엄청 유명하죠. 도구나 이제 양심 띄는 실전 코드처럼, 기출 코드, 실전 코드처럼 그 도구 아니 행동 영역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바로 실전 개념입니다. 이 2가지를 통해서 수학 개념을 탄탄하게 잡고 기출까지 딱 병행해 주는 거예요. 기출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양질의 문제고, 요즘 사설이 많이 치고 올라왔다긴 하지만 기출 그래도 전통을 무시할 수 없죠. 졸라 잘 만들었죠, 문제를. 몇 번 이거 풀어봐도 계속 아이디어가 나와. 수분감 같은 걸로 이제 그 안에 있는 평가원의 의도 같은 거를 잘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엔제와 실무. 엔제와 실무는 기출 그래도 한 2회독에서 3회독 정도인 사람들이 하루에 한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투자해서 풀어보면 수학 실력 되게 빨리 늘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실무도 이제 9월달쯤부터, 그 전에는 이제 실력 확인 용도로 계속 하다가 9월달쯤부터 1일 1실무라고 하죠. 아니면 7일 5실무.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5번 정도 실무를 하루에 계속 푸는 거예요. 실력을 계속 점검하고, 모르는 개념 있으면 다시 복기하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수학 공부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능 국어 공부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수능 국어는 다들 알다시피 3가지로 나뉘죠. 첫 번째, 선택 과목, 그리고 문학과 비문학, 공통 과목이죠. 이게 2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시간 분배예요. 문학과 선택 과목에서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비문학 지문의 정확성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해요. 본인이 중2 때부터 책을 읽었다거나 특별하게 독해력이 좋지 않은 이상 비문학을 30분, 40분 안에 수능장에서 다 풀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문학과 선택 과목은 기출을 계속 보고 개념을 계속 반복하면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문학은 그 틀이란 게 있거든요. 이제 제가 그 대면 강의에서 설명드릴 텐데, 그 틀이란 게 뭐냐면 바로 선지의 정오를 판단하는 그 기준을 말해요. 선지 허용 가능성이라고 하죠. 이 선지가 허용할 수 있냐 아니냐, 그거를 이제 기출로 갈고 닦으면서, 기출로만 공부해야 돼요. 무조건 기출로 그 틀을 갈고 닦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학을 푸는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켜져 있고요. 화작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출을 계속 풀어보고, 그 어떤 매체는 무슨 특징이 있고, 어떤 문단에 어떤 특징에서 가장 그 보기에서 그 선지에서 답이 가장 많이 나오는지, 어떤 부분을 묻고 있는지를 기출을 통해서 학습해야 돼요. 저는 일단 엄매 선택을 했고요. 2, 3 수능 엄매 어려웠는데 저는 다 맞았어요.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첫 번째는 전형태의 엄매 올인원을 해가지고 개념을 다졌어. 두 번째는 엄매 클리어를 해가지고 실전 개념을 다지고, 세 번째로는 상상 엔제라고 해가지고 20문제가 묶여져 있는 그게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수능 30일 전부터 계속 풀어가지고 엄매에 대한 정확성과 빠르기를 늘렸어요. 엄매와 문학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맞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빠르게 맞춰야지 이제 비문학에서 풀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문학은 최소 기출 3회독, 엄매는 기출 2회독하고 상상 엔제를 통해서, 엔제 같은 걸 통해서 계속 속도와 정확성을 높여가야 돼요. 그래야 문학이나 선택 과목에서 빵꾸가 나도 많이, 비문학을 수영장에서 많이 읽어보는 걸 통해 극복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비문학 공부가 또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솔직히 비문학 공부는 기출 많이 읽어보는 거 하고 스스로 답을 도출해내고, 이 답이 어떤 근거를 통해 나왔는지를 통해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걸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돼요. 강의는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스스로 기출 같은 걸 풀어보면서 스스로가 그 지문을 어떻게 뚫고 나가는지 스스로 뚫어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만약 그래도 못 뚫겠다 하면 강민청이랑 김동욱, 이원준 뭐 그런 사람들 거 들으면 됩니다. 물론 추천은 안 하지만 스스로 뚫어보는 게 가장 중요해가지고, 몇 번이고 그 지문을 계속 읽어요. 팁이 있는데, 지문 같은 걸 뚫을 때 쉬운 지문부터 먼저 뚫어보세요. 난이도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18 수능에 나왔던 아리스토텔레스 지문 같은 경우가 굉장히 쉽거든요. 이걸 한번 풀어보면서 기출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선지를 나오고 문제를 내는지를 한번 파악해 볼 수 있어요, 스스로. 그리고 그 2018 수능에 나왔던, 같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웠죠. 오버슈팅 지문 한번 연습해 보세요. 스스로 지문을 뚫고 나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답니다.